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로 2차 전지 에코프로 BM보다 미국 시장 독점 10배 성장할 2차 전지 저평가 대장주 탑3 공개하니까요.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보다 어떤 종목이 가장 저점에서 성장이 나올지 오늘 알려드릴 텐데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7만 700명이고요. 8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너무 여러분들한테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 그리고 폐배터리 저희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폐배터리, 시장 전망, 관련주까지 모두 정리해 놨으니까 무료로 받아가시고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들도 많이 찍어 드리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2차 전지 에코프로 BM보다 미국 시장 독점 10배 성장 2차 전지 저평가 대장주 탑3 공개를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번에 이 볼보 전기차가 연말에 한국에 상륙하기로 발표가 났습니다. 일단 볼보 짐로원 CEO가 한국에 방한을 했고요. 600km 달리는 볼보 전기차 연말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볼보라고 한다면 우리가 내연기관차 말고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는 전기차로도 한국에서 만나볼 수 있고요. 이 볼보 전기차를 이번에 순수 전기 플래그십 SUV EX90을 올해 말 한국 시장에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고객 인도 시점은 내년이고요. 어쨌든 올해 말에 일단 공개를 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예약을 받는 거죠. 그래서 EX90은 지난해 11월 글로벌 시장에 처음 공개된 순수 전기 SUV고요. 바퀴가 달린 컴퓨터라고 불릴 정도로 안전 기술이 상당히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능 코어 컴퓨터와 함께 연결되는 8개의 카메라, 그리고 5개의 레이더, 그리고 16개의 초음파 센서 및 라이다 등 최첨단 센서 세트가 구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냐? EX90에 새로 탑재되는 라이다는 낮과 밤에 상관없이 고속 주행 중에도 전방 250m 보행자와 반경 120m 내 작은 물체까지 감지합니다. 뭐 고양이, 강아지 할 거 없이 전부 다 감지를 한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는 전기차, 이 고성능 전기차가 출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기대하던 이 볼보 전기차가 한국에 출시가 되는 건 알겠는데요. 이게 뭐 대단한 이슈입니까? 그냥 뭐 전기차 뭐 한국 출시가 대단한 거예요. 이게 한국 출시가 대단한 이유는 뭐냐 한다면은 이제는 뭐다? 이 전기차 기업들이 점유율 전쟁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전기차가 조금 성장한다 싶으면 그 나라에 누구보다 먼저 선점하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볼보도 저기 전기차 시장 성장하네, 그러니까 한국이 성장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먼저 선점하려고 직접 방한까지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를 우리가 볼보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느냐?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앞으로 나오는 얘기들 하나하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비아디입니다. 중국 기업이죠. BYD도 이번에 가격 인하를 진행을 했습니다. 중국 기업이고요. 사실상 중국 차량 만드는 기업이 중국 내에서 가격 인하를 하는 게 말이 되냐 싶긴 하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전기차 업체 경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에 이어서 BYD도 가격 인하를 진행을 했고요. 비아디는 3월 31일까지 SUV 숭 플러스와 세단 실 가격을 각각 131만 원, 169만 원 할인 판매를 진행합니다.
아니 중국 자동차 회사가 중국에서 굳이 할인 판매할 필요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럴 이유가 있더라. 왜? 앞서 지난 1월 6일 테슬라가 모델 Y와 모델 3의 중국 내 판매 가격을 6%에서 13% 할인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여기에 자극을 받아서 야 우리도 질 수 없지 않냐 해서 비아디도 할인 발표를 했습니다. 아니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테슬라의 이 같은 가격 인하 효과로 1월 중국 내 판매량이 지난해 12월 판매량보다 약 18%나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제가 얘기했죠. 치킨 게임 중이라고.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기차 점유율 전쟁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한국 점유율 전쟁 이건 당연한 거고 플러스로 어디? 중국 그리고 미국 유럽 할 것 없이 모두가 지금 이 점유율 전쟁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전기차 시장을 독점하는 기업이 앞으로 폭풍 성장 세계 1위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내연기관차 1등이 앞으로도 전기차 1등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치킨 게임을 진행하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치킨 게임이 되고 내연기관차를 제외하고 전기차 성장이 되려면 지원금도 있어야 되고요. 추가적인 또는 사람의 니즈를 채울 수 있는 새로운 전기차들이 출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전기차 보조금 중장기 로드맵이 대한민국에서도 발표가 된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중장기 로드맵 하반기에 나옵니다. 아, 뭔 소리예요? 아까 전에 치킨 게임 점유율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전기차를 조금 더 많이 살 수 있고 편하게 살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다? 정부에서 야 전기차 비싸지? 내가 조금 도와줄게. 돈 뭐 5천만 원이야? 1,000만 원 내가 대줄게. 하는 보조금 로드맵이 필요한데 이거를 정확하게 정해서 하반기에 내놓는다라는 거죠. 환경부는 2023 환경 친화적 자동차 보급 시행 계획을 통해 중장기 전기차 보조금 운영 로드맵을 마련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는 작년 말 기준 40만 대입니다. 이거를 얼마까지 늘릴래? 라고 물어보니까 2030년까지 450만 대로 연간 45만 대씩 공급을 할 겁니다. 몇 배입니까? 10배죠. 지금부터로 최소 전기차 몇 배? 10배 이상 공급을 할 거다. 그러면은 40만 대에서 450만 대로 늘어나는 동안에 과연 테슬라, 현대차, 기아차, 볼보 이 점유율이 얼마나 될 거냐? 이건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최선을 다하는 전기차가 점유율을 얻는다는 건데 그 점유율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보니까 보조금을 준 노르웨이,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등은 전기차가 전체 신차의 0.5% 차지하는데 1년 정도 걸렸는데 보조금을 주지 않은 독일은 3년 걸렸더라. 그러니까 일단 점유율을 먹으려면 어느 전기차든 일단 보조금을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기서 알 수가 있죠. 몇 배? 3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전기차 수요 증가와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도 전기차 10배 보급을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얘기를 했어요. 뭐다? 전기차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지원금이 나와야 된다. 두 번째 뭐라고요? 추가적인 전기차가 출시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 한다면은 전기차도 이제 큰 차 시대입니다. 크게 더 크게 전기차도 큰 차 시대. 야 나는 승용차가 싫고요. 나는 세단이 싫어. 나는 소형 전기차도 싫어. 나는 SUV 전기차 탈래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테슬라 모델 Y는 너무 비싸. 좀 큰데 조금 싼 대형 SUV 없어? 라고 사람들이 고민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도 큰 SUV 내가 만들어 줄게. 전기차의 경우 그동안 배터리의 한계로 대형차가 나오지 못했으나 배터리 기술 발전 및 전용 플랫폼 개발로 대형차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상 대형차를 굴릴 수 있을 만큼의 배터리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만큼 강력한 전기차가 출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아의 EV9 대형 SUV가 올해 출시될 예정이고요.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건 뭐 당연히 신기술 들어가고요. 자율주행 레벨 3 HDP 탑재도 이 들어갈 전망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EV9이라는 대형 전기차 SUV가 출시가 되는데 플러스로 거기 안에 자율주행 레벨 3와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까지도 들어가는구나. 네, 플러스 알파로 하반기에는 폴스타 브랜드 최초 SUV인 폴스타 3 출시를 앞두고 있고요. 엔비디아의 드라이브 중장 이 집중식 컴퓨팅이 적용이 됐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최첨단 컴퓨터가 이제는 이 전기차 안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뭐 라이다 센서, 카메라 이 모든 것들이 좀 더 미세해지고 섬세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다? 나는 대형 SUV 탈래라고 했던 수요층, 전기차 수요 증가에 따라 다양한 전기차가 출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대형 SUV가 없어서 안 탈래 했던 사람도 이제는 탈 수 있겠다. 이제는 나도 전기차로 갈아타야겠다 하면서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그러면은 대형 SUV든 뭐 전기차든 어디든 그럼 결국에는 그 전기차가 늘어나면은 이 배터리도 같이 늘어날 텐데 그 배터리는 어디 거를 쓰나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기차가 성장함에 따라서 결국에는 그 전기차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 성장이 어디 거가 나올까요? 라고 확인을 해보니 이번에 볼보가 아까 초반에 한국에 상륙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 볼보 전기차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 업체는 어디냐라고 확인을 해보니 그게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이더라. 볼보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입니다. 볼보 차 CEO가 방한을 했고요. EX90에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가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볼보 전기차 EX90이 삼성 SDI 배터리가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를 탑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EX90 배터리 공급사에는 CATL도 있지만 LG 에너지 솔루션도 포함됩니다라고 언급을 이번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볼보 CEO는 볼보에게 있어서 한국은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다. 한국에서 더 빠른 성공을 하기 위해 방한했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아까 얘기했죠? 결국에는 시장 점유율을 먹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볼보 코리아는 전년 대비 약 20% 많은 17,500대를 판매할 목표로 방한까지 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엔 뭡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떻게 보면 지금 배터리 1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중국을 제외하고 국내에서는. 근데 얘기하는 게 어떻게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만 GM도 그렇고 다 찾을 수 있나요? 왜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만 찾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이유가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입니다. LG화학과 고려아연의 의형제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의형제 맺은 LG화학과 고려아연 전구체 수직 계열화 나설 것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LG화학과 고려아연, LG화학이 LG엔솔의 대주주죠.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대한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 강화하기 위해서 2,500억 규모 자사주 막교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네 자사주 서로 주고받자 해서 서로 던져준 겁니다. 그래서 서로 기업의 주주가 된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뭐 피로 물든 거의 뭐 의형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LG화학의 이번 협약은 니켈, 코발트, 망간의 합성물인 전구체, 양극재의 원료죠. 수직 계열화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성 확보를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LG화학이 만드는 안에 양극재에 들어가는 이 전구체를 고려아연에서 안정적으로 싼 값의 수급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LG화학과 고려아연의 계열사인
캠코는 합작 설립한 한국 전구체 주식회사를 통해 울산 온산 산업단지 이 안에서 24년 4분기 양산 목표로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힘을 합쳐서 전구체를 만들고 그 전구체를 통해서 양극재를 만들고 그 양극재로 만들어서 어디다가 LG 에너지 솔루션에 공급을 한다라는 거죠. 아, 근데 이런 기업이 또 있나요? 에코프로 BM은 계열사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를 통해 전구체를 공급받고 있는 상태고요. LNF도 자회사 JH케미칼을 통해 전구체 일부를 조달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수직 계열화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기업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알겠습니다. 근데 수직 계열화가 이게 중요한 겁니까? 대단한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죠. 왜 굳이 LG화학과 고려아연은 의형제를 맺었습니까?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LG화학과 고려아연이 협력한 이유입니다. 양극재 원가의 90%를 차지하는 전구체 수직 계열화를 통해 안정적 수익성 도모와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영업 경쟁력 강화를 위함이다라고 발표가 났고요. 아니 근데 이게 방금 얘기한 대로 똑같습니다. 아니 오케이 수익성 강화하고 뭐 그런 거 다 알겠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라고 한다면 왜 이거를 수직 계열화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포스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24년 기준 경쟁사 대비 큰 프리미엄을 부여받는 것이 전구체 구성 요소 니켈 모두 포스코홀딩스에서 조달을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어디 애매한 데서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어디서 받고 있다고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바로 포스코홀딩스, 그러니까 수직 계열화에 성공했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오히려 더 성장하고 있다는 소리죠. 애매하게 불안하게 받는 게 아니라 안정적인 공급이 2차 전지에서는 핵심적인 기업 가치에 기인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의 가족사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의 전구체 생산 규모도 4.8만 톤에서 26년 20만 톤까지 확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2차 전지에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전구체, 거기서 양극재, 거기서 배터리로 이어지는 수직 계열화를 이룬 기업이 2차 전지 주도 기업이다. 다 나와 있죠. 최근에 가장 유명했던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홀딩스, 에코프로 BM, 그리고 보다 그중 하나가 LG화학, 고려아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서로 자사주까지 나눈 상당히 뜻깊은 의미 있는 서로의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구나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럼 단순히 수직 계열화를 위해서 서로 지분 교환도 하고 뭐 그런 건가요? 또 그렇지가 않아요. 무조건 이것만을 위해서는 아닙니다. 왜 이것만을 위해서가 아니냐? 일단은 집중하겠습니다. 고려아연이 일단은 2차 전지에 집중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왜 집중하기로 했냐? 일단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36년 만에 니켈 합작사를 청산을 했습니다. 2차 전지용 니켈에 집중하기 위해 고려아연과 포스코의 합작 니켈 제조사 코리아니켈을 청산하기로 발표를 했고요. 아니 니켈이면은 2차 전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니켈은 2차 전지 니켈이 아니고요. 스테인리스강에 쓰이는 니켈 설비이기 때문에 활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접고 우리 2차 전지에 몰빵하자가 된 거죠. 그래서 고려아연은 니켈 함량이 높은 고부가 가치의 양극재 하이니켈 사업에 주력하겠다 밝혔고요. 그게 뭐다? 바로 LG화학과 합작 설립한 2차 전지 핵심 물질 황산니켈 제조 판매회사 캠코에 집중하겠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고려아연이 LG화학과 함께 최선을 다하자라고 이번에 언급을 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냐는 거예요. 결론만 얘기하자면 바로 지분 싸움 때문입니다. 경영권 분쟁 때문이고요. 이 고려아연 경영권 쟁탈전이 지금 이뤄지고 있습니다. 세계 1위 아연 재련업체 고려아연을 둘러싼 최 씨와 장 씨 두 오너 일가의 경영권 쟁탈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 LG가 꼈어요. 그래서 지분을 서로 나누고 협상 관계가 된 겁니다. 석포제련소를 운영하는 영풍은 장씨 일가가, 온산제련소를 운영하는 고려아연은
최씨 일기가. 그래서 영풍과 고려아연은 서로 대주주입니다. 서로 대주주인데 22년 8월 고려아연 이사회가 하나를 대상으로 제3자 유상증자를 결의하고 최 회장과 친밀한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이 최씨 일가에 보탬해 준 게 아니냐. 이 제3자 유상증자 때문에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왜? 이거 뭐냐? 지금 고려아연과 영풍이 어느 정도 지금 서로 균형이 맞았어요. 근데 이 균형을 뭘로? 이 하나그룹의 지분이 들어오면서 깨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니 근데 균형이 좀 깨지면 안 되나요? 예, 고려아연이 매출이 훨씬 높고요. 순이익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고려아연이 알짜라는 거죠. 영풍이 잘 안 되니까 장씨 일가가 고려아연을 최씨 일가가 먹는 거를 꼴 보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이거 문제 있는데 그래서 장씨 일가 영풍의 계열사 코리아 서키트 테라닉스 HC 등 고려아연 지분 추가로 맞불을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고려아연을 서로 먹으려고 지분 추가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자 여기서 자세하게 들어가 보자 한다면 그래서 최씨일가 또 가만히 있지 않죠. 22년 11월 하나가 보유한 자사주 7.3%와 고려아연 자사주를 맞바꿉니다. 아 그렇구나. 여기선 뭐다 맞바꾸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맞바꾼 거 어디서 들었죠? 그쵸? LG화학입니다. LG화학에는 자사주 1.97%를 주고 LG화학의 자사주 0.47을 받습니다. 아니 제3자 유증하면 되지 왜 맞바꾸나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 자사주는 애초에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경영권에 대한 의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의결권이 없는 상태에서 자사주를 LG화학이든 한화든 내가 넘긴다, 팔아 넘긴다 한다 하면 어떻게? 타사로 넘어가기 때문에 자사주가 아니죠. 그럼 의결권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 편이 된다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사주는 내 의견을 표출할 수 없지만 내 자사주를 다른 타사로 넘기면 의결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화도 내 편, LG도 내 편 만들기 위해서 자사주 막교환 의결, 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의형제를 맺은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자면 경영권 쟁탈전 승자는 아마 최씨 일가가 될 것이 아닐까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아마 겉으로 드러난 것 때문입니다. 고려아연은 21년 매출이 7조 1625억 원이고요. 영풍 대비 5조 8천억 원 매출이 앞섭니다. 영업이익은 9,246억 원이고요. 고려아연이 영풍보다 당연히 9천 몇백억이야. 거의 뭐 1조 가까이 앞서죠. 왜 영풍은 적자입니다. 그래서 이 영풍의 이 장씨 일가가 왜 고려아연을 먹고 싶었는지 알 수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최씨 일가가 왜 고려아연을 장씨 일가를 좀 내쫓고 싶어 했는지 알 수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고려아연은 경영권 분쟁을 위해서 누구를 어떻게 보면 LG화학을 이용했고 LG화학을 이용하면서 마침 LG화학은 수직 계열화가 필요했고 수직 계열화를 하기 위해서 고려아연과 손을 잡았다. 그러니까 눈이 좋고 매부 좋은 서로 간에 이득이 되는 관계가 LG화학과 고려아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엔 그 이득을 보는 건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종목은 뭐다? 바로 고려아연이다. 그래서 의형제 맺은 고려아연이고요. 이철금속 재련 회사로 아연과 연의 생산 판매 주업종을 하고 있는 상태고 LG화학과 전구체 수직 계열화 및 폐배터리 등 신사업 추가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고려아연,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수직 계열화 IRA 넘어서 지속적인 성장 전망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구나. 충분히 이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성장성이나 기대감이 나아주는구나 확인을 했고요. 차트상 흐름으로 본다 하더라도 고려아연입니다. 주가가 상승 나온 이후에 그냥 저가를 계속 만들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중장기로 본다면 저는 가장 저평가돼 있고 우상향이 가능할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려아연 관심 있게 보자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려아연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리튬이온 배터리, 폐배터리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요.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좀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 들어가면은 뭐 전화번호나 개인정보 같은 거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아무것도 입력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무료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하시면 되고요. 접속을 하시면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누르시면은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어플 설치 가능하니까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100%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혹시 안에 뭐 전화번호 같은 거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입력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입력할 데도 없고요. 그냥 100% 무료로 어플 설치하시면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플 설치하고 나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당일여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리튬이온 배터리, 폐배터리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자료집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7만 명 감사합니다 하고 저희가 자료 공개 올려놨습니다. 누르고 들어가면은 안에 리튬이온 배터리, 폐배터리, 자율주행 로봇 UAM 자료집 무료로 올려놨으니까 모두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가 리얼 추천주에서는 보시면은 3월 14일, 13일, 10일, 9일, 8일 추천주 매일매일 올려드리니까 무료로 알아가시고요. 이 추천주뿐만 아니라 급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다 정리해 드리니까 다른 이슈 보지 마시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정리해 드립니다. 2차전지 이슈가 있었대. 무슨 이슈가 있었으며 어떤 관련주가 있었는지 정리를 다 해드립니다. 다 무료니까요. 매일매일 확인하시고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입니다. 평생 100% 무료 어플이에요. 그러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알아가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자라나고 있으니까요. 구독자 8만 명을 향해 달려갑니다.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